오늘은 삼국지에서 연희와 정사의 차이가 가장 큰 인물로 알려진 마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실제 역사에서 마초는 한나라 명장 마원의 후예로 그의 할아버지 마평은 천수난가년의 현희 출신이었고 강족 여인과 결혼해 마등을 낳았습니다.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은 영제 말년의 변장 한수 등과 함께 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192년에는 한수와 함께 장안으로 진격하기도 했죠. 한수는 진서장군이 되어 금성으로, 마등은 정서장군이 되어 미연으로 각각 주둔하게 됩니다. 마등과 한수는 의형제를 맺었는데 처음엔 둘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지만 서로의 부하들이 영토 다툼을 하면서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죠. 이후 한수는 마등의 처자식들을 죽이는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마초는 한수의 장수 여맹과 싸우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초는 원소의 명장 과건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당시 원소의 아들 원상은 자신의 휘하 명장인 과건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어 흉노의 선우와 함께 하동을 침략하도록 했습니다. 과건은 평양현 인근의 군현들을 모두 함락시키며 그 위세가 관서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에 마등은 조조를 돕기 위해 아들 마초를 평양으로 보냈죠. 평양 전투에서 마초는 종효의 독군 종사가 되어 1만의 병력으로 과건의 대군을 격파했는데 전투 중 다리에 화살을 맞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심을 품고 서쪽으로 진군하자 마초와 한수는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때 마등은 이미 조조에게 항복하고 업으로 이주한 상태였는데 마초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 점이 그에 큰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마초는 아버지와 일족이 조조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한수에게 예전에 종효가 저를 부추겨 장군님을 공격하게 했으니 관동이는 다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친을 버리고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조조에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죠. 마초와 한수는 10개 부대 각 1만 명씩 총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지나 동관으로 진격했고 이에 조조는 가우를 참모로 삼고 장압, 서왕, 우금, 허저, 주령 등 쟁쟁한 장수들을 이끌고 동관으로 향합니다. 조조는 전투력이 강한 관서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서왕과 주령에게 사천의 병력을 주어 적진 뒤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를 눈치챈 마초는 한수에게 위수 북쪽의 방어를 강화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초는 그렇게만 하면 군량이 부족한 조조군이 20일 안에 퇴각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한수는 적들이 강을 건너게 놔둔 후에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된다며 마초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조조군에게 배후를 잡히게 되고 이후 조조는 마초의 전략을 듣고 마초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묻힐 땅도 없겠구나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마초는 강을 건너려는 조조를 기습해서 거의 죽일 뻔했지만 조조의 부하 허저가 한 손으로는 말 한 장으로 화살을 맞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를 저어 조조를 구해냈습니다. 또 다른 부하 정비는 자신이 관리하던 가축들을 풀어놓아 마초군의 추격을 늦추는데 성공했죠. 이후 조조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마초와 한수 사이를 이간질했고 결국 관서군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업으로 돌아온 조조는 212년 5월 마초의 아버지 마등을 비롯한 그의 3족을 모두 처형했는데 이때 200여 명의 마씨 일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농상의 여러 군현들을 점령했고 심지어 조조가 보낸 하우연마저 물리치면서 양주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성에서 예상치 못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조왕의 아내 왕이는 마초의 아내 양씨의 신임을 얻은 뒤 남편이 마초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죠. 또한 위강의 창군이었던 양부도 강서와 함께 마초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양부와 강서가 노성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마초가 이들을 치기 위해 출전했고 이때 조왕은 마초가 성을 비운 틈을 타 안에 있던 마초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남은 일가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분노한 마초는 강서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으로 복수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한중의 장로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는 처음에 마초의 용맹과 명성에 반해 그를 사위로 삼으려 했지만 신하들이 자기 가족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라며 반대하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마초는 유비에게 투항하게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도망친 나머지 자신의 신복 방덕과 척동씨 그리고 아들 마추를 모두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버려진 가족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초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용맹함은 적과 가군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마초를 극도로 경계했던 양부조차도 마초에겐 한신, 영포의 용맹함이 있고 강족과 호인들의 마음을 깊이 얻고 있습니다라며 그의 능력을 인정했죠. 강동의 실권자였던 주유 역시 마초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그의 천하의 분지계에서 유비가 아닌 마초를 최우선 동맹 대상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내가 입주를 얻었구나 라며 크게 기뻐했고 성도의 유장은 마초의 명성만으로도 겁을 먹고 항복했죠. 실제로 마초는 뛰어난 전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만 정도의 적은 병력으로 적의 허점을 노려 신속하게 공격하는 전법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평양 전투에서 곽원을 격파하고 동관 전투에서 조조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우연을 패퇴시킨 전투에서 모두 사용된 전술이었죠. 또한 마초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다리에 화살을 맞고도 끝까지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고 조조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도 1년 만에 재기에 성공하는 놀라운 집념을 보여주었죠. 이런 마초의 능력에 대해 진수는 삼국지에서 마초는 문무를 겸비하고 웅렬이 남보다 뛰어난 일세의 호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군사적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마초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마초는 유비 휘하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이들은 가족들을 모두 잃은 슬픔 때문에 화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마초는 유비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저의 일족 200여 명이 맹덕에게 거의 다 주살되었고 오직 종제마대만이 남아있어 마땅히 미약한 가문이 제사를 이을 사람이어서 폐하께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마초의 삶은 난세를 살아가는 한 영웅의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가족도 권력도 모두 잃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의 이야기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웅의 운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실제 역사 속 마초의 이야기였습니다.